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자, 만약에 보유 종목 중에서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이 시간 동안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참여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 저희는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는요,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고요. 만약에 전화 연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세요.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을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뭐 뉴스에서 보면 검은 금요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요, 이 3.39%가 밀렸습니다. 2,53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코스닥 지수 3.49% 하락하면서 740포인트대까지 밀렸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가 그동안 잘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털썩 주저앉았어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의 지운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 급락은 미국 쪽에서 시작된 급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미국에서 바로 어제 새벽에 이제 마감이 됐는데 미국 증시의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고스란히 코스피 시장,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준 거죠. 자,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요. 멕시코하고 캐나다 기존에 이제 관세 정책을 2월 달에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달 유예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2월 달에 이미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더 10% 더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진행 방향과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이 결정되는 이 관세 정책. 그래서 이게 좀 불안감이 분명히 클 수밖에 없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사실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1월부터 해서 보니까 한국에는 그나마 좀 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관세 정책이 갔단 말이죠. 하지만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앞으로 크게 이런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감에 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도 굉장히 컸죠. 1조 5천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쪽도 6천억 정도 매도. 선물 쪽에서도요, 2만 계약 가까이 이제 매도가 또 쏟아지면서 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오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잘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거라 사실 이제 금요일인데 약간 주말을 앞두고 이 걱정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장입니다. 하지만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이 방향에 있어서 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상방, 이 방향에 있어서는 현재 흐름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금은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책을 좀 세게 이 발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제의 경우에도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늘어났고요. 그리고 계속 발표되는 경제 지표마다 굉장히 부진한 지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관세 정책을 지금 계속 무리하게 간다면 미국도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 나오는 이 발언 수위가 높긴 하지만요. 결국 미국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고 이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진 이 상황들을 끝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과하게 밀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 이렇게 많이 흔들리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지나고 났을 때는 크게 밀렸을 때 나중에 보니까 저 때가 좀 기회였구나 생각을 하는데, 당장 이제 그 상황이 오면은 이 공포감 때문에 아무런 판단을 못 해요. 매수보다는 오히려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내 증시의 이 상승의 방향 자체를 꺾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하락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어떤 이제 분위기로 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중요한 결정들 상황들은 다 나왔고요. 이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의 최고조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로 본다면 그동안 상승하고 나서 지금 하락,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 이 상승과 하락이 계속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갈 때가 이제 상승장의 한 주였다면 떨어질 때는 또 하락장의 한 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 그로 인해서 저가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의 조정, 오늘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밀리긴 했지만 이거는 한 번은 겪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지나고 나서 다음 주는 낙폭을 좀 줄여가는 과정에서 또 회복을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 저하고 함께 고민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지금부터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안녕하세요. 종목인가요? 하나오션 77,400원에 30%요. 하나오션을 매수하셨군요. 예. 자, 오늘 그래도 이 종목이 좀 버텼어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지금 7만 얼마나 그랬죠? 77,400원이요. 77,400원이요? 예. 이 가격이 좀 높으시군요. 자, 그러면 이거 하는 날 네. 잠깐 올라갔다가 돈을 떨어져 갖고 네. 이거 그런데다 또 말 들어보니까 또 공매도에 뭐 타깃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오션을 매수할 때도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이 종목은. 그죠? 예. 네. 매수하실 때 그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쪽이 좋을 거다. 막 인터넷 보고 뭐 하시니까 조선이 뭐 몇 년간 후환이 막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막. 보니까 예. 그래요. 이게 진짜 근데요. 인터넷에 뭐 이제 어떤 걸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이제 뉴스 기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도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선 선박 수주가 나오면 이게 1년 안에 이제 선박 수주가 돼서 이제 배를 만들지 못해요. 몇 년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2020년대 뭐 지금 2025년도지만 2, 3년 정도 전에 그때 이제 수주가 나왔던 물량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주가 건조가 되고 하면서 이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 맞고요. 그런데 이제 몇 년간 또 앞으로 좋을 거다라고 이런 전망들은 사실 저는 믿질 않아요. 예전에 항상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예를 들어서 IT, 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앞으로 뭐 2, 3년 동안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때가 최고점을 찍고 계속 밀렸던 하락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판단은 사실 이제 시청자분께서 내려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지금 볼 때 최근에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보고서가 나온 거 아세요? 예, 네, 그때부터 그렇죠.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들락나다가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이 떨어졌는데 이 종목이 버틴 이유는 관세 정책에 있어서 지금 조선주들은 이제 여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까지 괜찮지만 이거 너무 길게 가져간다.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믿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8만 원 가격이 넘어가면 사실 여기서 매도가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수급 보시면 위쪽에 빨간색 선 보이세요? 예. 네,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게 뭐냐면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올라올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사왔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지금 조금 팔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하나오션, 이 조선주들은 한 가지가 지금 우려되는 건데요. 다음 달이 3월입니다. 3월 이제 말부터, 우리가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죠. 근데 공매도 네. 금지가 허용이 돼요. 다시 재개가 되고, 모든 종목이 다 공매도가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공매도의 타겟으로 이제 1순위로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조선업종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 아마 좀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을 좀 넘어간다면 그럼 8만 원 부근에서 이제 정리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손절가를 좀 잡고 하셔야 돼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서 아래쪽 이제 7만 원을
손절가 잡고 그다음 위쪽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로 잡아놓고 좀 단기 대응만 저는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엠노요. 엠로.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75,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7만 5천 원에 10%요. 네, 이거 사고 나서부터 계속 빠진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이 종목을 왜 사신 거예요? 이 종목 사실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냥 저기 TV에서 얘기하길래 샀어요. 아, TV에서요? 앞에 분은 네. 인터넷이었고 이번에 TV네요. 자, 그러면 엠로가 지금 그동안 이제 많이 주가가 네. 좀 올라온 편이에요. 지난해 8월 달에 저점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2월 초까지 이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엠로는 지금 최근에 실적도 괜찮았어요. 그죠? 네. 그런데 왜 지금 떨어지고 있을까요? 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종목이? 혹시 뭐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많이 떨어지고 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시장이 계속 이제 이 종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도 빠지고 이 종목도 이제 하락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고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버티던 이제 사람들도 이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 보시면 이제 이 거래들도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도 거래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엠로는 하락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실적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미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앞에 선반영되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네. 아래쪽으로 조금 더 이제 밀릴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이 회사가 지금까지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주가가 실적이 없는 이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이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실적이 기반돼서 올라간 거라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제가 볼 때 한 6만 원 아래에 6만 원 정도에서는 하락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건 네. 예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요, 이제 6만 원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시장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네, 생긴다면, 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엠로는 차라리 5만 5천 원 정도 가격에서 한번 이제 지금 추가 매수 좀 그러네요. 이제 5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어쨌든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해서 단가를 이제 낮추는 전략도 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6만 원 부근에서 이제 여기서 하락 잡히고 올라오면요.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언제 파는 거요? 매수가에 팔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했던 그 시점이 좋은 가격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보면 올라오면서 이제 7만 5천 원 가격에서 계속 고점이 나왔던 가격이에요. 그죠? 예전에, 그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 매도 압박을 많이 받는 자리고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 여기서 바로 매도가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7만 5천 원에서 팔고 차라리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목표가 7만 5천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월덱스, 네. 반도체 재료 부품이라는 회사인데, 네. 그 22,000원에 30%, 그 올해 한 1년 갖고 있었어요. 22,000원에 30%요? 예, 답답해서 전화해 드렸습니다. 와. 이거 지금 오래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죠? 예. 네. 월덱스 지금 뭐 이 반도체 부품 회사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지금 고객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이제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실리콘 부품 쪽을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주요 고객사가 예. 어쨌든 삼성하고 하이닉스라는 이런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회사들마저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월덱스도 사실 이 회사가 개별적으로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버텨준다면 얘네들 올라가니까 관계사들도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하이닉스도 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또 떨어진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유난히 많이 하락한 그 섹터가 있었는데 반도체였어요. 반도체가 많이 빠졌죠. 아시죠? 예. 그죠? 엔비디아도 주가가 예. 이제 급락이 나왔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월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오늘 3.5%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대비했을 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현금 배당 결정이 나왔죠, 그죠? 예, 그 자, 그럼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냥 현금 배당이 사분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60원의 현금 배당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17,050원 정도라고 하면 예. 지금 배당으로 봤을 때 0.3%네요. 현금이. 네. 지금 계산 제가 한번 했거든요. 그 현금 배당을 했을 때 60원이면 그게 금액이 크진 않네요. 자, 그러면 일단 월덱스는요. 현금 배당을 일단 받고 지금 어쨌든 이제 22,000원이니까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도 결국 이제 하락하고 나서 다시 또 반등을 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월덱스는 제가 볼 때 목표가를 너무 높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네, 혹시 네. 주봉으로 흐름 이제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뭐 없죠. 세르베상 한 일봉 같은 거 봤는데 그러니까 일봉은 일봉으로는 많이 봤지만 주봉으로는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그래요. 그 큰 흐름으로 잠깐 잡아드리면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주봉으로 2014년도에 저점부터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위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이제 올라갔다가 밀고 올라갔다 밀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근데 고점이 올라갔어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다시 또 올라갔다가 밀고 또 올라갔다 밀었을 때 고점이 올라갔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고점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여기에서는 좀 빠지고 있어서 이번에 반등 나올 때는요. 이제 매수가까지 이제 확실한 회복보다는 제가 볼 때 21,000원 정도에 오면 결정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만 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예요. 2만 원 위로 올라갈 때 만약에 힘이 좀 약하면 이때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항상 제가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일까요? 이수화학이요. 이수화학. 예. 네. 자, 좋아요도 눌러주셨는데. 자, 네. 어떤 종목? 매수 가격 비중 한번 말씀해 주세요. 1,300원에 네. 비중 30%예요. 1,300원에 비중 30%요. 네네. 비중이 30%. 이거 한 번에 사셨나요? 아니요, 계속 분할 매수했던 분할 거예요. 매수했어요. 그럼 처음에 매수 가격이 되게 높았겠네요. 13,000 몇백 원서부터 네. 1%씩 계속 깎아서 내려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한 10,000원 돈 왔을 때는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왔을 때는 거기서 네. 이제 비중을 5% 이렇게 실어버리고. 이거 이수학을 장기전으로 좀 생각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요. 회사는 좀 좋게 보신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네. 주식 담당자랑 다 통화하고 통화까지 자료를 하셨어요? 다 찾아보니까 네. 뭐 좋은 회사들은 다 인적 분할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분할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뭐 다들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분할하는 거야 뭐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건 이제 이 회사가 분할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분할한다는 건 회사 입장인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분할하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수학은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회사는 합성 세제 원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이제 실적은 사실 좀 안 좋았어요 그동안 2023년도에도 안 좋고 2024년도에도 안 좋고요. 이제 손실을 좀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거래를 보면 거래도 좀 많이 말라 있어요, 그죠? 거래량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지금 확답을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30% 비중이면 여기서 더 담을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주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회사 자체도 경제 상황에 같이 연동이 돼서 실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환경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악의 상황을 계속해서 또 갱신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경제가 이제 좋아지겠지. 금리 내리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일단은 이 수학은 장기전으로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기전으로 가면은 그때 그러면 장기전으로 갔을 때 답이 나올 수 이제 결국은 이제 장기전이 해답이 될까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락이 최근에 좀 잡히고 있긴 한데요. 물론 흔들 수 있고 조금 더 눌릴 수 있고 조금 횡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수한 가격 지금 많이 낮춰진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10,000원 정도 아래에서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은 좀 더 기다려 봤다가 올해는 아마 이제 그래도 한 번에 이제 시세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거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10,000원 밑에서는 일단 기다리자. 10,000원 이제 위로 올라가면 회복이 되면 그때 팔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10,000원 오면 한번 연락 주시죠. 제가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응원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 내일부터예요. 강연회 일정이 있거든요.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는데요. 자, 이번 주 강연회 바로 천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제 천안에 계신 분들 강연회 오실 때 시간이 달라요. 아래 보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4시보다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그리고 2시 시간 잘 맞춰서 한 10분, 15분 일찍 오시면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바로 내일이죠. 축구센터입니다. 지금 아래에 자세한 주소 나와 있는데 천안 축구센터 본관동 3층 소세미나실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요즘에 어렵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의 변동성 앞으로 계속될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또 이 상황을 또 이겨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들 이번에 세워드릴 테니까 바로 내일 여러분들 천안에서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해볼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예요. 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자, 9,400원에 매수하셨군요. 이 9,400원도요. 사실 매수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최근에 아마 오늘 산 건 아니겠죠? 오늘 이제 사자마자 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2월 달에 2월 초죠. 2월 초에 이제 매수했다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수익이 났었는데 갑자기 밀려버린 거죠. 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떨어지면 그때 팔 걸 이렇게 후회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디스플레이 업종, 이 업종은요. 여전히 지금 이제 그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반도체 뭐 업황 좋지 않죠.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 패널 업종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이제 뭐 하락 사이클을 타고 있다는 거죠.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은 2022년도부터 적자를 기록했고요. 2024년도 지난해도 적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흑자 전환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기대해 봐야 되는 건 적자를 얼마나 줄여가는가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의 최저점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고, 근데 만약에 올해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다,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주가는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지금 중국에서 워낙에 저가 패널 물량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패널 자체가 좀 이제 사업 자체가 좀 어려운 구간이 진입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에지 디스플레이 자체가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상태예요. 2022년도 실적에 쇼크가 나왔을 때 자체가 지금 여기였고 지금 자리가 여기 있다면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빠졌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한번 흔들려도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다음 주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보유하시고요. 위쪽으로 좀 정 불안하시면 나중에요. 10,000원 오면 지금 9,400원을 샀으니까요. 10,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팔면 되시죠. 근데 좀 길게 본다면 저는 11,000원까지도 그래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에지 디스플레이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11,000원을 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20% 비중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10,000원에서 10% 팔고요. 10%만 한 11,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자, 에지 디스플레이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콜마 B&H네요. 자, 지금 이제 잘못 나왔나 봐요. 지금 다음 종목은 코스맥스네요. 자, 코스맥스. 자, 매수 가격은 162,000원이고요. 비중이 20%. 자, 또 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제가 또 잘 봐드릴게요. 자, 현재 수익 중이시라고,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162,000원이에요. 자, 162,000원이면 지금 매수한 가격이, 오래되진 않았네요, 그래도. 예, 요즘 들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다가, 예, 2024년도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근데 솔직히요, 이 지금 이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죠.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이 시세가 오늘도 올랐잖아요. 시세는 당분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관련주들은 다음 주부터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에 중국에서 양회가 개최가 됩니다. 지금 중국이요. 미국 트럼프의 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관세 인상 정책도 있었고 물론 이제 중국도 보복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계속 이제 관세를 올리면서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중국은 부양책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양책은 돈을 푸는 정책일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국 관련 종목들은 다음 주에 아마 이 양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지금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지난번에 고점이 나왔던 자리가 19만 원 위쪽이거든요. 19만 원 위로 올라가면 어쨌든 수익이니까요. 19만 원 정도에서 저는 이제 수익 한번 챙기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유 의견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맥스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GSE. 매수한 가격은 3,130원이고요. 비중이 80%네요. 자, 3,100원대 지금 매수하셨는데 3,130원. 자, 그러면 3,130원 한번 보고요. 자, 아이고. 3,130원에 자, 그러면 지금 매수하고 나서 80% 비중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을까요? 그 높은 가격이 아니라 비중이 너무 커요. GSE는 자, 오늘 볼게요. 오늘 거래가 그래도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거래량이 24만 주, 거래대금이 100만 1,000만 7억 정도네요. 오늘 좀 들어왔어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렇게 작은데 이 종목을 이렇게 많이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이 매수가 너무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아마 이 종목을 사신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종목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주가가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종목이 위아래로 계속 이제 횡보를 해왔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약 2년이에요. 2년 동안 위아래로 계속 횡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 바닥이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매수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차트가 예전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이런 식의 분석은 안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무조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일정 폭에서 계속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맞다면 누구나 다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에 의존해서 80%의 비중을 담았다는 건 사실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자, 이 종목은 아직 이제 오늘 주가가 빠진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는 이제 저는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올라올 때 팔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등 줄 때 3,000원 이제 3,000원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3,150원에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팔리게.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당장 손절가를 잡기 좀 어렵고요. 아래쪽으로 2,8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손절가의 기준은 2,800원에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근데 빠져도 비중이 커서 매도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최대한 그래도 비중은 좀 줄여놓으세요. 못 한다면. 그리고 이번에 올라오면 3,000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3,150원에 매도 걸어놓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SE까지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인가요? 필옵틱스. 필옵틱스. 예. 네. 매수 가격하고 사만-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6,000원에 15%. 46,000원에 15%요. 예, 예. 몸이 좀 편찮으신가요? 예, 조금 오늘 컨디션이 안 아, 좋아가지고. 그래요? 아니, 좀 감기 예. 기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 의사도 아닌데 또 친구를 딱 맞췄네요. 자, 요즘에 예.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네네네. 몸도 아픈데 또 주가까지 떨어졌어요. 필옵틱스가. 그래서 더 이제 또 그죠. 성급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수 자체를 잘못하신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사고 났을 네. 때부터 약간 살 때도 이거 지금 사도 되나? 이런 고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죠? 눌렸어요. 생각은 그런데 희한하게 손가락이 먼저 움직여요. 이게 이미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차 그걸 싶죠. 네. 이 스페셜 케미칼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매도하고 이걸 잡았어요.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필옵틱스 매수하신 건 유리기판 때문에 매수하신 거 맞죠? 맞아요. 네, 유리기판 관련주. 근데 이 종목 유리기판 쪽이 지금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준비 중이죠. 네. 유리기판은 분명히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이제 기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 잠재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다면 몰라요. 하지만 이미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움직였죠. 그렇죠. 많이 올라갔죠. 아마 이제 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어요. 그저께도 올랐고 그럼 오늘 샀다가 내일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진단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필옵틱스는 이번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IT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도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도 네네네. 그죠?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기술주 투매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필옵틱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만큼 또 많이 빠질 수가 있어서 일단 제가 볼 때 3만 원이 되게 중요한 가격인데요. 3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상은 그래요. 저도 그렇게 보이던데. 그래요. 저희가 또 예, 근데 느낌이 또 제가 그렇죠, 그죠? 네, 얘가 거의 55,000원까지 왔는데 네. 그 일한다고 못 팔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미리 매도를 걸어두세요. 일단은 오늘은 빠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장에 이제 반등이 그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시장 때문에 빠졌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일하느라 제가 이게 딱 그때 못 볼 것 같으면 지금 38,000원이니까 4만 원 위로 이제 4만 한 2천 원 정도만 오면 그때 그냥 4만 6천 원에 매도를 걸어두세요. 팔고 나오게요. 그럴까요? 네,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손절가는 3만 원까지 빠졌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 안 나고 더 밀리면 그때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렇죠. 차라리 위로 3만 5천 원짜리를 좀 짧게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네.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네네. 3만 5천 원, 위로 목표가는 네. 이제 매수가 걸어두고 저는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반등 나와야 될 자리 아닌가요? 오늘이요? 예. 오늘 반등 나올 이유가 없는 자리인데요. 왜 오늘 반등이 나와야 되죠? 원래 어떤 것 때문에? 음봉 세 개면 그다음에 양봉
아유, 그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일부 이제 차트를 분석하시면서 이제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음봉 두 개가 나왔고, 그죠? 이 기업이 주가를 보면 음봉 두 개가 나왔다가 양봉이 나오고, 또 예전에 보면 또 이제 음봉 두 개 나오고 또 양봉 나오고, 이랬던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이제 그렇게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 얘는 음봉 두 개 다음에 양봉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보면 여기서 음봉 두 개, 또 양봉, 음봉 두 개, 양봉. 근데 이건 법칙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지금 대응만 하시면 돼요. 말씀드린 가격 기억하시죠? 35,000원과 46,000원. 네. 다음 주에 한번 대응 잘하시고 잘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옵틱스 알아봤고요. 또 다음 종목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세로닉스 네. 1,500원에 5% 정도 됩니다. 세로닉스 1,500원이요? 예, 5%요. 예. 1,500원. 이거 언제 사셨나요? 좀 한 달 정도 좀 거의 됐어요. 지난달 초에 잠깐 올라갈 때 사셨나 봐요. 1월 초에? 예, 예.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어요? 전기차로 좀 보고 들어갔는데, 전기차로 보고 들어갔다고요? 예. 전기차 쪽이 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아주 좋아질 건 아니라 좀 뭐 반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요. 제 생각에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볼 때 태양광 쪽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태양광으로요? 네. 이 회사의 그 주력 사업이 태양광 쪽이잖아요. 예. 네. 지금 근데 그 실적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실적 좀 괜찮은 것 같던데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나온 실적은 괜찮았어요. 그죠? 예. 근데 왜 괜찮았냐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거의 300억 적자였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적자. 올해 지금 잠깐 실적이 이제 좀 이번에 발표된 실적을 보면은 지금 뉴스 나온 기사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1,769%가 증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손실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익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뭐일 것 같으세요? 혹시 이 종목이 왜 주가가 왜 잘 안 갈까? 매수하고 나서 잘 안 가잖아요. 예. 네, 문제가 뭘까요? 실적도 괜찮았는데. 왜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매수가 들어올 거고, 매수가 들어와야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 다 배가 불러 있는 상태예요. 너무 배불러. 예. 정말 맛있는 짜장면이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짜장면을 사라고 이제 짜장면 드실 분 이거 사세요라고 하면 누가 살까요? 배불러 죽겠는데. 안 사겠죠. 그죠?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다들 배고파요. 그런 상황에서 사과 하나만 갖다 줘도 다들 왜 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을 주고 사겠죠. 비싸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세로닉스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애초에 그렇다면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요. 이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빠져나오긴 어렵고 위로요. 올라오면 1,600원의 그 매도를 그냥 걸어 놓으세요. 네. 이제 한 만 원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1,500원, 1,600원에 그냥 매도를 걸어 놓고 올라가면 팔리게.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굳이 뭐 잡고 가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서 손절가를 잡는다면 좀 빨리 나오긴 해야 돼요. 9,500원 정도를 9,500원보다 조금 더 낮게 봐야 되겠네요. 9,3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자. 그리고 올라오면 저는 팔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로닉스 알아봤고요. 다음 전화 한번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요, DI를 사고 싶은데 얼마에 사면 될까요? DI를 사고 싶다고요? 예. 네. 자, 주가가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예. 혹시 근데 이 종목을 좀 강아지 키우시나 봐요. 예. 아이고. 네. 근데 지금 제가 뭐 대화를 하기에는 좀 이제 강아지 소리 때문에 좀 그렇고. 자, DI를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이제 의도가 주가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평소에 좀 지켜보셨나 봐요.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그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로 아마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을 굳이 만약에 산다면 제가 앞에 지금 전제 조건을 한번 달았죠. 굳이 안 네. 사도 돼요. 저는 저라면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산다면 그래서 가격을 알려드린다면 저는 11,000원이에요. 11,000원. 11,000원이요. 네, 11,000원까지 빠진다면 한 번에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팔고 단기에 팔고 나오는 네.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제 만약에 그 11,000원까지 빠지지 않는다면 저는 안 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만약에 네. 11,000원 아래에서 11,000원 부근에 산다면 이제 목표 네. 가격은 한 위쪽으로 14,000원 정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네.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매수를 네. 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왜 이거 꼭 매수하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이걸 잘 봐왔었는데요. 네. 이게 올라갈 때는 시원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그쵸? 그러더니 그냥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그죠? 저는 한 12,000원 되면 살라고 그랬었거든요. 12,000원 근데 되면은 안 되겠네요. 11,000원까지 기다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네, 한 가지 보여드리면 네, 이제 화면 지금 보고 계시죠, 방송. 네. 자, 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최고점이 딱 나왔어요. 제가 동그라미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최고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죠? 고점이 지금 예. 떨어지고 있죠. 예. 그 저점도 보면 여기에 저점이 나왔다가 여기 저점이 나왔어요. 저점이 어때요? 떨어지고 있죠. 예. 이거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떨어지고 그럼요. 있는 걸 살 필요가 있을까? 그죠? 네. 네, 그동안 많이 네. 올라가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거라 지금 떨어지는 네.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굳이 이걸 사지 않아도 된다. 차라리 살 거면 네. 다른 종목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멘트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트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테크닉입니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43,200원에 20%입니다. 48,200원이요. 43,200원요. 43,200원? 예. 자, 이게 지금 20% 비중이신데, 최근에 사셨나 봐요, 혹시? 2월 초에 샀습니다. 2월 초에 사셨어요? 예. 이 종목이 잘 그래도 움직였는데 예.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예. 어제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게 그 매도가 지금 그쪽 중심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은 경제 상황을 이제 보면서 가야 돼요. 왜냐면 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투자한 만큼 뭔가 회수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투자를 많이 하면 회수가 안 돼 버리잖아요. 예. 그만큼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투자를 줄이면 이게 바로 실적이 감소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예.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좀 낙관적일 때 이제 투자가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관세 정책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 이렇게 계속 이제 치열해지면 이제 강화되면은 결국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테크윙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걱정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1%가 좀 밀렸는데 테크윙은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이 살짝 나온 거거든요. 다음 반등 이용해서 한 45,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 잡으면 이 빠져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목표 가격을 높게 잡지 말고 45,000원 정도를 잡아두고 올라왔을 때는 잘 팔고 나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제 35,000원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45,000원까지 반등은 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반등 시 45,000원에 저는 정리 의견 드릴게요. 좀 기다렸다가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잘 빠져나오세요. 한 10% 정도 밀리면은 추가 매수가 혹시 가능할까 싶어요. 추가 매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만 밀렸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3만 원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지금 추가 매수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비중이 20%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만 원에 가까운 가격까지 빠진다면 정말 여기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10%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3만 원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한다면. 이해되셨죠?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네, 지금 제가 TV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지금 고용 쌓아놨는데 지금 네. 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고영지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700원이요. 15,700원이요. 예. 비중은요? 100%요. 100%요? 예. 이거 그 사신지 사고 나서 15,700원이면 한 21,000원까지는 봤었네요.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거네요. 그죠? 2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안 팔았죠. 더 올라간다고 해서. 누가 더 올라간다 그랬을까요? 이게 그 유튜브에서 그 말하는 게 그래요. 3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좀 더 올라가면 팔라고 했는데 지금 떨어져. 이게요. 참 저는 그게 참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이 문제라는 건 유튜브에서 뭐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고스란히 믿고서 지금 계속 기다리신 이제 그 시청자님도 지금 문제인 거예요. 내 돈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익이 나면 누가 나요? 내가 나는 거고. 손실이 나면 또 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내가 매도를 하면서 이제 모든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이 결정 판단은 내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고영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2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가보다 지금 수익이지만 나중에 손실로 바뀔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수익이라도 지켜야 돼요. 이거는 100%잖아요. 비중이 또. 그러니까 100%를 매수했으면 100% 매수했으면 올라갈 때 이제 수익일 때 좀 정리를 계속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무조건 이걸 딱 이제 대박을 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수익이었다가 손실로 또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또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죠. 자, 일단 제가 고영은 앞으로 이 기업이 저는 그래요. 이제 제 생각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무슨 100%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주의자냐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 결국 만약에 빠져버리면 손실로 바뀌어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일 때 이제 앞에서 21,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가 아까워도 수익일 때 일부 물량은 정리해서 수익을 좀 지켜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지켜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거 그냥 다 갖고 있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손절 가격은 15,700원이 지금 매수 가격이잖아요. 자, 그럼 15,700원을 잡아놓으면 이게 만약에 월요일장에 빠져버리면 이 가격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월요일장에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면 이제 월요일장에 어쨌든 저는 15,700원을 손절가로 잡아두시고요.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버티지 마세요. 그러다가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15,700원 손절가 잡아놓고 월요일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파세요. 수익 챙겨놓고. 그 나머지는 19,000원 위로 올라가면 19,000원 위쪽에서 그냥 나머지 다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네네. 물론 팔고 나서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근데 팔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 안 팔아서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게 훨씬 더 타격감이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이런 기회비용을 따져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등할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모르. 왜냐하면 지금 이틀 내리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가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에 대한 판단은 월요일장에 판단하시되 저는 좀 짧게 보고 대응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영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 제가 오후 2시에 바로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략들 잘 세워드릴 테니까 저는 내일 여러분들 천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